오늘날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가장 화려한 위치에 서 있던 한 인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파져나온 각종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법적 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경계선에 서 있으며, 이에 따라 그녀의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냉정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우리가 방송을 보며 웃어넘겼던 장면들이 지금에 와서 소름 끼치는 예언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과거 한 방송에서 대선배 이영자 씨가 박나래 씨를 향해 던진 묵직한 한마디입니다. 당시 이영자 씨는 박나래 씨의 폭발적인 인기를 두고 박나래의 인기는 여기서 멈춰야겠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 시절엔 그저 후배의 잘나가는 기세를 시기하는 선배의 재치 있는 만담으로 치부되었고, 박나래 씨 또한 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웃음으로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돌려보는 그 장면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그토록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배경에는 박나래 씨 스스로가 고백했던 위태로운 자기관리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본인의 과거가 지저분하다고 자학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위 높은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으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영자 씨의 표정은 웃음기가 사라진 채 굳어 있었고, 이는 예능적 재미를 위한 리액션이라기보다는 후배가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감한 선배의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선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제 없는 인기와 관리되지 않는 이미지가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이제 대중은 그 당시의 예능적 상황을 조언으로 재해석하며 이영자 씨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후배와 스태프들을 챙기는 대선배의 모습과 대비되어 현재 박나래 씨가 처한 법적 도덕적 위기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구설수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선배는 이미 멈추라고 경고했고, 동료들은 하나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곁을 떠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법과 여론이 동시에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때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매력이 캐릭터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 캐릭터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극적인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박미선 씨가 예전 방송에서 박나래의 성욕이 부럽다며 던진 농담까지 다시 회자되며 대중에게 웃음이 아닌 불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의 발언들이 하나로 모여 박나래라는 인물의 신뢰 붕괴를 가리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가장 차가운 핵심은 예능적 캐릭터도 단순한 말실수도 아닌 바로 법입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해 전 소속사와 결별한 이후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1인 기획사 엠파크를 설립하여 1년 넘게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엄격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표인 어머니 한 명뿐이라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상 여력이 없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행정 처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나래 씨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각종 행사와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연예 활동은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정작 그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적 의무는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뒷전으로 미뤄둔 셈입니다. 네티즌들은 일반인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공인인 연예인이 법을 나중으로 미뤘다는 것은
무책임에 극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빠서 못했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며 바쁠수록 법적 절차부터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등록 미비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되어 정부 측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측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등록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고발로 이어졌고 박나래 씨 측은 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 아직 등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방치 혹은 관리 능력의 부재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법은 연예계의 투명한 운영과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활동을 강행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행위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불법 정황은 박나래 씨를 둘러싼 다른 논란들과 얽히며 더욱 최악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와의 분쟁, 불법 시술 의혹, 각종 고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마저 경시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도덕적 신뢰도를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사건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그녀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제 대중은 박나래 씨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웃음 뒤에 가려진 이러한 불법적인 정황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사랑과 수익만은 챙기겠다는 태도는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박나래 씨가 자신의 활동을 지탱하는 법적 토대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복귀를 논의하기 이전에 법과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바쁘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며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미뤄둘 수 있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해온 박나래 씨에게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웃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냉혹한 법과 여론의 심판대 위에 그녀가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박나래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결정타는 바로 전 매니저 A씨와의 진실 공방입니다. 최근 전 매니저 A씨는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박나래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가리자며 강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갑질 논란이나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섰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과연 박나래 씨의 소속사에서 일어난 수천만 원 규모의 자금 흐름을 대표인 박나래 씨가 정말로 몰랐느냐 하는 횡령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그는 박나래 씨와 관련된 모든 입출금, 이체 내역, 계약서 작성, 심지어 사소한 브랜드 행사까지 박나래 본인의 직접적인 컨펌 없이는 단 하나도 진행될 수 없는 철저한 1인 중심 구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행사 하나를 잡더라도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박나래 씨가 직접 확인했으며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행사에 나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는 곧 행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어디로 들어오는지 대표인 박나래 씨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공유나 승인 절차도 없었으며 보고를 받지 못해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뒤늦게 브랜드사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중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이 박나래 씨의 손을 거쳤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철저히 배제된 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주장은 결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소 계약서 문구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던 사람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행사비가 소속사 계좌가 아닌 매니저의 개인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1년 넘게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행사비는 3천만 원, 1천만 원 등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것이 A씨가 대표로 있는 개인법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모든 과정 역시 박나래 씨와 사전에 상의된 것이며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설명을 마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독단적인 횡령은 이 회사의 구조상 불가능했다고 강조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팀과 복잡한 보고 체계를 가진 대형 기획사가 아닙니다. 오직 박나래 씨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1인 기획사였으며 그 중심에는 모든 권한을 가진 박나래 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표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 모든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합니다. 설령 박나래 씨의 주장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대표로서 회사 자금 흐름을 전혀 관리하지 못한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책임의 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 매니저가 직접 붙자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싸움이 아닌 실제 기록과 자료로 승부하자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컨펌을 했는지, 누가 어떤 계약서를 확인했는지, 입금과 이체의 흐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중은 박나래 씨를 단순히 몰라서 당한 피해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드러날 진실이 무엇이든 박나래 씨는 1인 기획사의 대표로서 그 막중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 사태가 진작 해결되지 못하고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장현호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박나래 씨 측은 가장 중요했던 합의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처음 전 매니저 측에서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가 사실상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박나래 씨 측의 대응은 전략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악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불법 정황을 주장하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박나래 씨의 모치는 단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분노를 자극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만약 박나래 씨가 현재 불거진 무면허 의료행위나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같은 중대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약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끌어내어 사태를 종결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설령 본인이 정말 떳떳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세게 나갔어야 했는데 박나래 씨 측의 대응은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의혹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1억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갈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로만 5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에서 파생된 이미지의 추락입니다. 초기엔 단순한 임금 갈등처럼 보였던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특수상해라는 자극적인 범죄 혐의로 확산된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주사 이모 논란이 터져나온 지점에 주목합니다. 연예인의 유정을 관리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이런 폭로는 본인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터뜨렸다는 것은 전 매니저들이 이미 박나래 씨와 함께 죽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처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충분한 보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간 수당이나 근로시간 계산에 착오가 있었고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면 대중은 박나래 씨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발표한 입장 영상에는 사과보다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찰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 나중에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합의의 기회를 저버리고 여론전에만 집중했던 선택은 박나래 씨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을 쓰고도 법적 다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 시간 동안 박나래라는 이름 앞에는 불법과 횡령이라는 꼬리표가 더욱 단단히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대중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박나래 씨의 캐릭터가 대중에게 외면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법적 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쌓아온 이미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최근 다시금 불을 지핀 선배 박미선 씨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미선 씨는 박나래가 내 롤모델이라며 그녀의 인기와 돈, 그리고 특히 성욕이 부럽다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 예능의 묘미를 살린 유쾌한 만담으로 치부되어 현장에서도 폭소가 타졌고 분위기는 매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발언이 재조명되는 양상은 과거와는 180도 다릅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불법 시술 의혹과 전 매니저와의 갈등,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활동 등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인기, 성욕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쿨한 여성 예능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이미지와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불편한 단어로 전락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이러한 발언들이 지금은 이미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증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귀를 염두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다시 도는 것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미선 씨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더 이상 유머로 수용할 수 없게 된 박나래 씨의 현재 상황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녀가 가진 솔직하고 거침없는 캐릭터는 대중의 신뢰라는 보호막 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한 매력으로 읽혔을 모습들이 이제는 법규를 경시하고 본능에만 충실한 공인으로서 함량 미달인 모습으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더욱이 과거 이영자 씨가 박나래의 인기는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했던 발언 역시 단순한 시기가 아닌 정확한 진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 스스로도 본인의 과거가 지저분하고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수위의 일들이 많았다고 고백했을 때 이영자 씨는 웃지 않고 분위기를 끊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직감했던 위험한 지점에 박나래 씨가 정확히 도착해 있는 지금, 대중은 이제 그녀의 복귀보다 그녀가 저지른 잘못들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캐릭터는 다시 세우기 매우 어려우며 특히 도덕적 결함과 얽힌 이미지는 복귀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여론의 비판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고락을 함께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지켜봐온 동료들조차 점차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나래 씨와 콤비로 활동하며 가장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장도연 씨의 최근 행보와 발언들은 연예계 내부의 차가운 기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장도연 씨는 사람 친구는 없고 라는 짧지만 뼈있는 말을 남겨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앞서 선배들과의 대화 속에서 농담처럼 오간 말이었으나 박나래 씨가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 말을 아끼고 주변 동료들을 배려하기로 유명한 장도연 씨가 굳이 이 타이밍에 선을 긋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도연 씨는 과거 시상식 무대에서도 요즘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는 의미심장한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시점과 맞물려 이 발언은 사실상 박나래 씨를 향한 간접적인 경고나 조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자체가 가장 무거운 심판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동료들의 지지는 복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박나래 씨 주변에는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동료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오히려 장도연 씨처럼 신중한 성격의 동료들조차 겸손과 경계를 언급하며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 내부에서도 박나래 씨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대중은 장도연 씨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릴 정도면 내부적인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배 이영자 씨의 멈추라는 경고와 박미선 씨의 발언이 가져온 불편함,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동료 장도연 씨의 거리두기까지 더해지며 박나래 씨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침묵과 의미심장한 발언들은 박나래 씨가 다시 예능 무대로 돌아오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복귀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닌 법적 책임과 도덕적 신뢰가 동시에 붕괴함에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입니다.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1년 넘게 미루며 수익 활동을 지속한 선택, 그리고 전 매니저와의 진실 공방에서 드러난 구조적 관리 부재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갈등을 5억 원의 소송으로 키운 전략적 실패와 진정성 없는 사과 방식은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과거 선배들이 건넸던 인기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와 동료들의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심장한 조언들은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된 예언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들마저 조용히 선을 긋고 있는 지금의 연예계 분위기는 박나래 씨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으며 대중은 이제 냉정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나래 씨의 복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공격이 아니라 법과 여론, 그리고 주변의 신뢰라는 모든 환경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입니다. 화려한 예능의 조명 아래 가려져 있던 불법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난 지금,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기본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